해병대 하면 미국이지. 듣보잡 한국의 해병대가 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 알래스카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사람들은 미국 의사인가요? 현재 미국 의사의 눈으로 본 알래스카 위험 상황을 누가 헤쳐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에리카입니다. 저는 외과의로서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어요. 저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환자, 수술, 심야 근무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응급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바쁘게 흘러갔어요. 저는 외과의사로서 제 일을 무척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 소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일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 수술마다 힘들게 느껴졌고 한 환자의 얼굴이 다음 환자의 얼굴과 희미하게 섞여버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가롭게 숨 돌리거나 일 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기억조차 거의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특히 힘든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을 나서던 순간 제 안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마치 제 머릿속이 수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는 너무 지쳐서 생각조차 할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휴식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다 알래스카가 떠올랐어요. 언제나 눈 덮인 들판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장소 같았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계획도 특별한 기대도 없이 단지 조용하고 색다른 곳에 있고 싶었어요. 알래스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를 만끽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마치 물줄기처럼 제게 닿았어요. 신선하고 상쾌하며 생기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공항 밖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눈 덮인 들판들이 시야 끝까지 뻗어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넓게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도 붐비는 거리도 없었어요. 단지 탁 트인 공간, 손길 닿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바람이 대지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흙과 눈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앵커리지 근처의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갔어요. 며칠 동안 머물 예정이었죠. 눈 덮인 언덕 사이로 구불구불한 좁은 도로를 달리는데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라디오를 끄고 그 고요함에 몸을 맡겼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두르거나 걱정할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마을은 작지만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매력적인 집들이 밝은 색으로 눈 내린 배경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달라 보였어요. 차분하고 여유로웠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 응급실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한 후 마을을 한 바퀴 산책했어요.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지만 눈은 부드러운 빛을 받아 반짝이며 살아있는 듯 했어요. 공기가 너무 맑아서 마치 영원히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향에 이끌려 한 잔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눈이 부드럽게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커피를 홀짝이면서 앉아있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이곳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직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어쩌면 이 고요함 때문일 수도 아니면 이곳에서 드디어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몰라요. 오랜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카페에서의 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알래스카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제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제 직업과 일상, 피로의 무게 아래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제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밟고 알래스카 깊숙이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고지대는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외딴,
야생적이고 세상에 혼란이 닿지 않은 곳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좁은 길을 통해 알래스카의 중심부로 데려다줄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운전사는 현지인이었는데 거칠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두꺼운 수염과 무거운 코트를 두른 그 모습은 모험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날씨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순순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겨울의 조각들이 부드럽고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버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얼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흰 언덕과 산들 사이에서 평화롭고 마치 마법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나 곧 눈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눈송이가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바람에 실려왔어요. 창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버스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어요. 버스는 폭풍을 헤치려는 듯 좌우로 흔들렸어요. 객실 안의 온도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제 자켓을 더 꽉 여몄어요. 난방기만으로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여러모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두툼하게 옷을 입었고 어떤 이는 창밖을 신경질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모두가 폭풍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운전사는 중얼거리며 엔진을 다시 켜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엔진이 덜컹거리다 결국 꺼져버렸어요. 버스 안은 고요해졌고 오직 바깥에 윙윙대는 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운전사는 다시 시도했지만 엔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추위는 객실 안으로 더 깊숙이 스며들었고 제 호흡마저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승객들은 조금씩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운전사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는 닿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이 갇혀버렸어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예전에도 긴박한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생명이 달린 환자들을 위해 수술을 집도하고 극심한 압박 속에서 싸워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병원, 도구, 팀, 그리고 제 지식 없이 저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눈보라에 갇혀버린 상황이었어요. 제 지혜만이 의지할 전부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운전사가 창밖을 올려다보며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 상황은 기다려야 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건 좋은 계획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고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떡하죠? 폭풍이 계속된다면 어떡하죠? 저는 다시 승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해하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저에게 답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수술이 아니었어요. 의료 도구도 절차도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단지 폭풍에 갇힌 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해야만 했어요. 아무거나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추위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마치 제 주위를 감싸 안으며 서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자켓을 더욱 꽉 여몄지만 이미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외과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왔던 제가 지금은 완전히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도구도 절차도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단지 폭풍에 갇힌 또 한 사람일 뿐 해답이 없었어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린 듯 했어요. 몇 피트 넘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세상이 사라진 듯한 공허 속에 우리가 갇힌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침착해야 해요. 지금은 당황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러나 밖의 폭풍은 점점 더 요란해졌어요.
마치 우리를 날아가 버리려는 듯한 바람소리와 함께 시간이 천천히 불확실함 속에 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무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버스 안의 긴장감은 무거운 안개처럼 짙어졌어요. 승객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질문을 던지고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깥의 바람은 여전히 요란하게 불었고 눈보라는 조금도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어요. 추위는 점점 참기 힘들어졌고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호흡이 공기 중에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다른 승객들도 떨며 두려움에 휩싸인 눈동자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혼돈 속에서 두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마치 적당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행동에 옮긴 듯 아니면 폭풍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들은 차분하고 신중한 걸음걸이로 움직였고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는 다른 승객들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어요. 먼저 키 크고 근육질인 한 남자가 버스 운전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듯 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운전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엔진을 다시 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운전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고 눈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막혔으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 남자는 키는 작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버스 통로를 걸으며 좌석, 창문, 심지어 뒤쪽의 작은 출입구까지 살펴보셨어요. 마치 전쟁터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군인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그가 승객들, 버스 자체, 그리고 밖의 눈보라까지 모두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분명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두 남자는 서로 짧은 말을 주고받더니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키 큰 남자는 승객들에게 다가가면서 안정적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침착해야 해요. 같이 이 상황을 극복할 거예요. 혹시 남는 옷이나 담요, 음식이 있으신 분은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버스 안의 온기를 최대한 유지할 거예요. 서로 도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확고한 권위가 있어 모두가 귀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낯선이라도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키 작은 남자는 여전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며 다시 운전사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어떤 계획을 논의하는 듯 보였지만 대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른 승객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려왔어요. 어떤 이들은 이 두 남자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막 파악하려는 모습이었어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 분 모두 한국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해병대에서 복무하셨다고 해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분들이었어요. 이 두 남자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어요. 혼돈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받은 분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침착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가끔 한국의 해병대에서 훈련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무언가 잘못 운영되니깐 사망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가졌고 한국 해병대보다는 나는 미국인으로서 미국 해병대를 더 우선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이 두 남자만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듯 보였어요. 두려움에 휩쓸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경험과 결단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본인의 영역인 양말이에요. 폭풍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이 두 분은 단순히 침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이 난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두 분 모두 두려워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자신감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움직임은 조용하면서도 정밀해서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단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폭풍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이곳에서 구해내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버스 안의 차가운 공기는 점점 참기 어려워졌어요. 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매 호흡마다 날카로운 고통을 주는 것 같았어요. 난방기가 꺼진 채였고 언제 다시 켜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깥의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더욱 낮아졌어요. 승객들은 서로 몸을 붙여 따뜻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역부족이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공포감이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추위와 불안에 점점 압도되기 시작할 때 유민호와 박서준 두 분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어떤 상황에도 대비한 듯한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유민호 씨는 두 분 중 키가 큰 분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어요. 버스 뒤쪽에 앉아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심하게 떨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셨어요. 그녀는 너무 떨어서 이 추운 환경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주저함 없이 유민호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집중한 표정 속에 다정함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행동하셨어요. 유민호 씨는 두툼하고 따뜻한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둘러주며 단단히 감싸주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며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용법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쥐어짜면 따뜻해져요. 가슴 쪽에 대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시범을 보이셨어요. 여성의 떨림이 점차 잦아들고 핫팩을 몸에 대자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유민호 씨가 그 상황을 이렇게 능숙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마치 수없이 이런 상황을 겪어본 듯 차분했어요. 그의 침착함은 승객들 모두에게 전염되어 그분들을 안심시키는 듯 했어요. 한편 박서준 씨는 버스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펴보셨어요. 곧 앞쪽에 앉아 얼굴에 고통의 찡그림이 역력한 또 한 여성을 발견하셨어요. 폭풍이 시작되기 전 하이킹 중에 발목을 삐끗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몸을 조금이라도 옮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서준 씨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다정하지만 단호한 손길로 발목을 살펴보셨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확인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라고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말이에요. 발목을 세심하게 살핀 후 다친 부위에 붕대를 감아주셨어요. 붕대는 꽉 감겼지만 너무 조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어요. 가능한 한 많이 쉬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우선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서준 씨의 차분한 말과 안정된 손길 덕분에 여성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약간의 안도감이 스며든 듯 했어요. 박서준 씨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도 의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의 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저희가 익숙한 첨단 의료도구나 깨끗한 수술실, 전문팀 없이도 오직 그들의 손길과 지식 그리고 침착함만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단지 올바른 도구나 지식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늘 제가 좋은 의사라고 자부해왔지만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는 저에게 훨씬 더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분들은 진정한 영웅이란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조용히 몸을 바쳐 다른 이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냥 당연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와 닿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버스 안의 추위는 점점 심해졌어요. 바깥의 폭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아치며 눈과 바람으로 버스를 때렸어요. 객실 안은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따뜻함을 나누려고 했고 작은 대화들이 오갔지만 대부분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 말하는 방식 모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해병대 출신의 분들이라면 강인함과 공격성만 생각했었어요. 영화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모두 딱딱하고 임무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일 거라 상상했었죠. 마치 강할수록 더 좋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는 듯 했어요.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는 단순한 강인한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근육질이고 위험을 다룰 줄 아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마음, 즉 자비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조용한 친절이 묻어나왔어요. 유민호 씨는 눈보라 속에서 담요와 핫팩으로 도움을 준 여성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박서준 씨 역시 다친 여성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힘이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강인함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훈련된 힘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를 보니 진짜 힘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주변이 무너져 내릴 때도 흔들림 없이 서로를 도와주는 그 행동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분들이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이 혹시라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냉정한 전사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승리와 장애물 극복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나 전혀 달랐어요. 저는 그들을 판단하며 제 자신도 한계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마음속에 쌓아둔 강인함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국 제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는 저에게 강인함이란 남에게 베푸는 친절, 다른 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내어주는 행동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의 한국에 대한 시각, 특수부대인 해병대에 대한 편견, 그리고 심지어 강인함 자체에 대한 관점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그분들을 단순한 군인이 아닌 위험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힘을 쓸 줄 아는 인간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도와주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단지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나설 수 있고 차분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며 남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버스 안에서 추위와 폭풍에 둘러싸여 있던 제가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 덕분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진짜 힘은 외형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푸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폭풍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어요. 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며 우리를 더 깊은 추위와 불확실함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나 그러던 중 폭풍의 기세가 서서히 줄어드는 듯 했어요. 눈은 예전처럼 거세게 내리지 않았고 바람도 잔잔한 속삭임으로 변해갔어요. 여전히 눈보라는 있었지만 우리를 가둔 그 괴물 같은 폭풍은 아니었어요. 마치 자연이 한숨 돌린 듯 우리도 함께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은 창문 너머로 무언가 보이려 애썼어요. 처음에는 상상인 줄 알았지만 멀리서 희미하지만 확실한 불빛들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어요. 밝고 일정한 불빛,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확실한 신호였어요. 한 줄기 안도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까지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몸이 조금씩 이완되고 위장 속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어요. 단지 눈 속에 비치는 불빛 하나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니요. 유민호와 박서준 두 분은 가장 먼저 일어섰어요. 그분들의 침착한 모습은 지금 이 순간 더욱 큰 위안이 되었어요. 두 분은 목적 의식 있게 승객들을 출구 쪽으로 안내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셨어요. 우선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분들을 먼저 챙기시더군요. 두 분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셨어요. 발목을 삐끗한 여성은 박서준 씨의 도움으로 조심스레 이동하셨고 박서준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안심시켜 주시며 그녀가 버스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민호 씨는 앞서 도움을 준 저체온증에 시달리던 여성의 곁으로 다가가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이가 떨리는 그녀를 조심스레 들어 안으시며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처럼 다루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구조 차량 쪽으로 옮기며 최대한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구조대가 도착하자 경찰, 구급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게 승객들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얼굴은 구조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비쳐 길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침착하면서도 서로 협력해 승객 한 명 한 명을 확인하며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버스 밖으로 나오면서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이전보다는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구조 차량 불빛이 눈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우리를 가둔 폭풍은 이제 멀리 있는 기억에 불과해졌어요. 구조대원들은 이미 사람들을 따뜻한 차량 쪽으로 안내하며 부상을 입은 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민호 씨와 박서준 씨 두 분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정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두 분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자랑스럽거나 승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박서준 씨는 어깨를 으쓱이며 넓은 미소로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모두가 안전해서 저희도 기쁩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깊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웅이라고 자랑하거나 당당해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겸손함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영웅이 된다는 건 완벽하거나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 해병대에 관한 편견도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한국 해병대 최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강인함, 친절함, 그리고 누군가 곤란할 때 주저없이 나서는 용기에 대해 말이에요.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람들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출신과 문화, 언어는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구조 차량 불빛을 바라보며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구조받은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제 인생 내내 그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